오늘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자식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 기쁜 마음보다는 속으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다. 겉으로는 아이들이 바쁘니까 이해해야지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쌓인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먼저 연락해오지 않는 자식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이 든다. 옛날부터 자식은 부모 마음 모른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모든 관계에는 상호 존중이 있어야 한다 하셨다. 그러니 자식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관계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 부모는 늘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걱정하고,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한다. 자식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긴다. 마치 공기나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되지만 평소에는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처럼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달랐다. 엄마 아빠 하며 달려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말해주곤 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와 뭘 했는지 모든 것을 부모와 나누려고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때는 사춘기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될 줄 알았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았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더욱 그렇다. 이제는 며느리나 사위의 눈치까지 봐야 한다. 자식에게 연락하려고 해도 지금 바쁠 텐데 방해될까봐 하면서 망설이게 된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다. 한 달, 두 달, 때로는 세 달도 넘어간다. 명절이 되어서야 연락이 온다. 그것도 형식적인 인사뿐이다.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하는 짧은 메시지만 온다. 정작 자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해 온다. 엄마 아빠 도와줘라며 도움을 요청한다. 그럴 때는 바로 달려가서 해결해 준다. 하지만 일이 끝나면 다시 연락이 뜸해진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부모는 점점 지쳐간다. 내가 자식들에게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서운함이 쌓이고 외로움이 커진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계속 참고 견딘다. 부처님께서는 일방적인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고 하셨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 해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한다. 부모만 주고 자식만 받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왜 자식들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바쁘다는 것이다. 직장 생활, 육아, 살림 등으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친구들과는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부모와는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 둘째는 부모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영원할 것 같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받아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래서 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중에 해도 된다고 여긴다. 셋째는 부모와의 대화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연락하면 잔소리를 들을까봐, 이런저런 질문을 받을까봐 피하고 싶어 한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돈은 모자라지 않니? 건강은 괜찮니? 하는 말들이 관심이 아니라 간섭으로 느껴진다고 한다.
넷째는 자신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이미 다 산 사람이고,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부모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자식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예의와 관심은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효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다. 비싼 선물이나 큰 도움을 주지 못해도 안부 인사 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연락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부모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계속 기다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해야 한다. 자식 중심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모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으면 더 자주 연락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 애가 바쁘니까 내가 더 챙겨줘야지 하면서 일방적으로 연락한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자식들은 부모가 계속 연락해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또 엄마가 전화하네. 아빠가 또 메시지 보냈네 하면서 피하려고 한다. 부모의 사랑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부모는 더욱 서운해진다. 내가 이렇게 신경 쓰는데 왜 피하지? 하면서 상처받는다. 악순환이 계속된다. 부모는 더 매달리고 자식은 더 피한다. 이런 상황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자식이 먼저 연락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처음에는 불안할 것이다. 이러면 영영 연락이 안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언젠가는 연락해 올 것이다. 오히려 부모가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식들도 변한다. 엄마가 요즘 전화를 안 하시네. 아빠가 연락이 없네 하면서 궁금해한다. 그러다가 먼저 연락하게 된다. 부모가 늘 먼저 연락하면 자식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하지만 부모가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그동안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신경 써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물론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는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몇 달, 때로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할까? 자식만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자신만의 삶을 충실히 가꿔 나가야 한다. 책을 가까이 하고 가벼운 산책을 즐기며 오랜 벗들과 마주 앉아 차 한 잔의 여유를 나눠보라.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부모도 자식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이웃의 일에 마음을 내어보는 것도 좋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넉넉하고 알찬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다 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부모가 벗들과 산을 다녀왔다거나 새로운 책을 읽어서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궁금해한다. 엄마가 요즘 뭐 하시지? 아빠가 그런 모임에 나가시는구나 하면서 관심을 보인다. 소중함이란 흔할 때보다 드물고 멀어질 때 더욱 깊이 느껴지는 법이다.
늘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보다 하루를 알차게 가꾸는 부모가 되었을 때 자식은 조용히 그 삶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된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골프 재미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본다. 이때 부모는 내가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해야 한다. 서운함을 표현하지 말고 기뻐해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자식이 연락해 왔을 때 잔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왜 이제야 연락해? 그동안 뭐 했어? 라고 하면 안 된다. 대신 목소리 들으니까 좋다. 잘 지내고 있구나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식이 편안하게 느끼도록 해야 한다. 연락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도 먼저 연락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자식을 마주할 때마다 잔소리와 하소연으로 일관한다면 그 마음은 서서히 멀어진다. 어찌 연락이 뜸하냐? 무슨 일이 그리 바쁘냐? 부모에게 일이 무심할 수가 있느냐 하는 말들이 거듭되면 자식의 발걸음은 점점 뜸해질 수밖에 없다. 좋은 관계는 억지로 붙잡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흐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말 한마디, 그 태도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밀어내기도 이끌어 당기기도 한다. 물론 자식이 도움을 요청해 올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조건 도와줘야 할까? 아니면 거절해야 할까?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면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평소에 연락도 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한 번은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볼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는 때로는 거절하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하셨다. 무조건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이다. 어떤 사이든 지켜야 할 경계는 있다.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적당한 경계가 있어야 존중이 자라고 관계가 바르게 선다. 모든 것을 들어주는 사이에는 진정한 존중이 깃들기 어렵다. 한 번 내어준 것이 습관이 되고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그 정성은 고마움이 아니라 당연함으로 바뀐다. 사람이란 쉽게 얻는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늘 곁에 있어주는 이는 그 가치를 잊기 쉽다. 자식들도 부모가 항상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부모에게도 거절할 권리가 있고 자신의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부모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게 된다. 무엇이든 받아주는 사이에는 자식 또한 그에 기대게 되고 부모를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보다 늘 의지해도 되는 바위처럼 여기기 쉽다. 그리하여 관계는 서서히 기운다. 받기만 하는 자는 모르게 무거워지고 주기만 하는 이는 모르게 지쳐간다. 그렇기에 한 번의 거절이 자식의 자립심을 키울 수 있으며 부모의 자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걸 들어주는 사랑보다는 때에 맞는 절제와 가르침이 진정한 사랑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떤 어머니는 평소 자식의 모든 부탁을 들어주던 분이었다. 자식이 결혼 준비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고, 집을 바꾸고 싶다고 하면 또 도와주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내어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이 또다시 큰 돈을 요구했을 때 이번에는 어머니도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자식은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자식의 태도가 달라졌다. 평소에 안부도 묻고 어머니 상황도 살피고 더 이상 당연하게 요구하지 않게 되었다. 거절은 외면이 아니다. 거절은 때로 참된 가르침이다.
부모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야 자식도 부모의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또 다른 부모는 이런 경험을 했다. 자식이 명절 때마다 형식적으로만 인사하고 평소에는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연락하기를 그만두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연락이 없었다. 부모는 걱정도 되고 서운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고 기다렸다. 그 대신 자신의 삶에 집중했다. 오랜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녀왔다. 그런 소식을 가족 모임 대화방에 가끔 올렸다. 오늘 친구들과 맛있는 건 먹고 왔어. 요즘 서예를 배우는데 재미있네 하는 식으로. 그러자 자식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아빠 서예 잘 되세요? 하면서 먼저 연락해 왔다. 부모가 늘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보자 오히려 궁금해진 것이다. 이처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 부모가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일 때 자식들도 부모를 더 존중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 스스로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을 통제하려는 욕구,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등을 버려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식이 실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냥 지켜보는 것이다. 부모 마음에는 당장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참아야 한다. 자식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론 생명이 위험하거나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도와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식들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부모가 미리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상대방의 자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진짜 자비다. 자식이 먼저 다가오길 바란다면 부모 또한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늘 앞서 걷기보다 때로는 뒤에서 바라보며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기다림이란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면서 자식이 올 때까지 여유를 갖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더욱 건강해진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상호적인 관계로 바뀐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된다. 시간이 지나면 자식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이 부모가 되면 더욱 그렇다. 그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이랬구나 하면서 깨닫는다. 그러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신경 쓰게 된다. 하지만 그런 깨달음을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식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서 자신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관계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야 오래간다. 자식이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모도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다. 그것을 지킬 권리가 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만나지 말라는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지혜이다. 자식들이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먼저 다가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 부모도 성장하고 자식도 성장한다.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간다. 부모가 기억해야 할 지혜는 세 가지다. 첫째, 자식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부모가 먼저 매달리면 자식은 더욱 멀어진다. 기다림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둘째, 그 기다리는 시간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이다. 자식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만의 취미와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셋째, 자식이 연락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되 잔소리하지 않는 것이다. 편안한 대화가 되도록 해야 다음에도 연락하고 싶어 한다. 우리 모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다. 무조건적인 희생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바란다 하셨듯이 자식과의 일방적인 관계로 고통받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께서 지혜로운 기다림을 통해 평안을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으시어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발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균형 잡히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